사기봉기 28회 천하통일, 한나라의 멸망. 자, 드디어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씨의 선조는 주나라 성으로 후손 중 진나라를 섬기면서 공을 세워 한모자가 한원에 봉해지면서 한이라는 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시대의 한나라가 어느 지역이는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한원이라는 땅을 봉지로 받으면서 한씨가 개출되었던 것으로 이들의 지명을 분석해보자. 충청도 한산의 군명을 마산, 마읍, 한주, 아주라고 합니다. 한원과 한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충청도 한산이 전국시대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곳이다. 한씨가 개출된 한원은 관중지역으로 옛 진나라가 시작된 진읍의 청수현이라고 했습니다. 청수현이란 청주에 있는 하천으로 한나라가 있었던 한주가 청주입니다. 즉 청주가 한씨가 탄생한 한주이기도 합니다. 진나라의 진읍이 한나라가 있었던 청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한명회는 조선시대 정기의 문신, 군인, 정치인이며 외척이다. 1474년부터 1475년 3번 의정부 영의정을 역임했으며 1457년 상당군에 봉군되고 1461년 진봉하여 상당 부원군이 되었다. 한나라의 한회왕 원년 기원전 272년 한나라 군사가 연나라를 공격했다. 한회왕 9년 기원전 264년 진군이 한나라의 형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분수강 안에 성을 쌓았다. 한회왕 10년 기원전 263년 진군이 태양산에서 한군을 공격하여 배주시키자 한나라의 상당군 대수가 그 땅을 조나라에 바치고 투항했다. 상당은 충청도 청주의 군명으로 역사 속 청주는 관중에 오른 한강을 끼고 금강산에 기대어 있었으며 또한 영주산인 한라산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한주가 또한 제주의 말 목장인 마주이기도 합니다. 관중의 진나라가 한강을 따라 제후국 한나라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한명회의 봉지 상당이 바로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상당군이었습니다. 조나라의 멸망. 한위조는 진나라에서부터 나왔고 그래서 이들을 삼진이라 칭합니다. 기원전 229년 진나라의 대장 왕조는 진왕정의 명에 의해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공격하고 조나라의 마지막 군주의 조천을 생포하게 됩니다. 이때 태자였던 조가는 대땅으로 겨우 도망가서 왕을 칭했으나 7년 후인 222년에는 진나라의 공격으로 생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조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동방견문록에 등장하는 조주가 바로 제후국 조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의 정체를 신증동국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전라도 금구의 불화 산천을 인용합니다. 조주사 상두산에 있다. 상두산 현해 남쪽 25리에 있는데 역시 태인연편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태인연편에 보인다는 얘기는 이곳과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조주에 있는 사찰이 조주사입니다. 이곳이 신증동국여지스남에 등장하는 유일한 조에 대한 지명입니다. 전라도 금구란 금주 김해인 금강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후국 조나라가 금강산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확인해 봅시다. 향산별곡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사향을 옆에 끼고 만폭동 내려가니 백척의 나는 물이 거꾸로 소들 적에 만마가 함께 달려 구령이 섞여치니 항우의 삼만정기 고록에 엄습한 듯 한신의 이천원기 저벽을 빼앗는 듯 병력이 급비치니 평지가 움직인다. 우족대에 잠깐 보고 내오남 수고드니 바위 속 작은 집은 금강굴 기하고. 초한지의 영웅 항우와 한신의 무대 고록과 저벽에 제후국 조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향산별곡의 저자는 역사 속 조나라의 옛 무대를 지나가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고록과 저벽을 읊은 것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묘향산인 금강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나라의 태자 조가가 도망갔다는 대땅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그러면
대지역을 살펴보자.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왕건의 성계는 북방 선비족 사항국에서 기원하였으니 사왕국은 기원전 108년경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사군으로 하였을 때 낭랑지역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구려 시대 북위에서는 초강씨라 했고 사왕이 462년경에는 고구려와 북위에서 지냈다. 초강씨는 대를 대동이라고 합니다. 와 무천지역을 통치하였으며 태화 때 왕시성으로 개성하였다라고 중화성시 통수에 쓰여있다. 대지역이 바로 대동의 평양입니다. 북위태조 도무제 탁발위의 무대인 대나라도 평성인 평양에 도읍한 나라입니다. 조 나라의 영역이 실시개천의 무대인 개경과 평양을 아우르는 강국으로 반진세력에 맹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대동강이란 대동인 평양 대동에 흘렀던 강이었던 것입니다. 형가의 암살 미수. 진나라의 함양 전국에 오색무지개의 왕기가 서린 기원전 227년의 어느 날 연나라로부터 귀한 사신 2명이 진나라의 왕 조정을 만나기 위해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둘의 사신을 극비리에 준비한 주인공은 연나라의 태자 단으로 그는 진나라의 벌모로 있다가 기원전 232년 극적으로 진나라를 탈출해서 꿈에도 그리웠던 연나라로 돌아왔던 것이다. 연나라는 주무왕의 이복동생인 소공석이 봉지를 받은 이래로 800년 이상 나라를 전립해왔던 것이나 근세 진나라의 천하를 압도하는 기세에 국가 전립의 위험을 느낀 태자 단이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마지막 카드를 뽑은 것이다. 연나라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황제가 조선의 연산군으로 연산 아래 한양에서 왕을 하던 연산왕을 연산군으로 강등한 뒤에 교동에 유폐했던 것입니다. 연나라의 무대가 바로 만중산의 한양 장안이었던 것입니다. 연나라의 두 사신이 진왕 조정을 만나기 위해 귀한 선물을 들고 있었는데 그 하나가 연나라의 기름진 땅 독황의 지도이고 나머지 하나는 번호기의 몰이었던 것이다. 번호기는 본래 진나라의 맹장이었으나 조나라의 공략에 실패한 이후 진나라의 강력한 군법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 연나라로 피신한 이후 연나라 태자단의 수하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 둘의 관계는 태자단이 진나라의 벌모로 있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때 진나라에 있었던 태자단을 번호기가 많은 도움을 주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았었던 것이다. 번호기의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진나라를 배반하는 신하들은 그 누구도 생존을 유지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독황은 연나라의 가장 기름진 옥토로서 독황의 지도는 사실상 연나라의 항복과도 같은 굴복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기세와 권위가 넘치는 최강국 진나라의 전공으로 주사인 형가는 번호기에 목이 들어있는 보자기를 부사 진무양은 독황의 지도를 들고 처절하게 차디찬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나라의 왕 암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왕 조정에게 다가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표정은 각각 상반된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진무양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왕 조정의 호위무사의 위세와 암살 실패 이후에 죽음의 공포가 두려웠던 것일까? 아니면 같은 혈족의 살해에 대한 죄의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까? 진나라란 진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진무양이 바로 진나라 왕족의 동성으로 진무양에게는 진나라가 자신들 본성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무양과는 달리 형가의 표정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태연자약했던 것이다. 진나라 왕 암살이라는 거사를 준비하기 위해 형가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요? 창백한 표정에 몸이 굳어있는 부사 진무양으로부터 독황의 지도를 건네받은 주사 형가는 침착하게 한 발 한 발 조정과의 거리를 좁히며 다가서고 있었다. 조정의 앞에 무릎을 꿇은 형가는 두루마리 형태의 지도를 서서히 펼치고 있었고 진왕 조정은 차츰차츰 드러나는 독황의 지도에 빠져들고 있었다. 지도를 거의 다 펼치는 순간 가장 안쪽에 숨겨져 있었던 비수가 살기를 발산하며 갑자기 진왕 조정의 눈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비수는 극동량으로 수차례나 당금질한 과정을 거친 물건으로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독성이 스며들어 치명상을 입히는 최고의 살인 무기로서 태자 단위 거금을 들여 극비리에 구입한 서부인이다. 태연이 비스를 오른손에 움켜쥔 현관은 진왕 조정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조정의 오른쪽 소매를 잡고 깊이 찌르려는 순간 조정의 옷소매가 찢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어 찌르는 타이밍을 잃게 되고 진왕 조정은 도망가기 시작하였다. 본래 진나라의 법에 전궁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병기를 휴대할 수 없었으며 전궁 밖의 호위무사들은 진왕 조정에 명령이 없으면 전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으니 형가에게 일방적으로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전궁 안에서 오직 병기를 휴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진왕 주정으로 급박한 상황에도 허리에 찬 장검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 급박한 상황에 칼이 칼집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조정은 천운을 타고났나 봅니다. 약봉지를 들고 어전에 들어오던 한나라의 후손 하무조가 현가를 발견하고는 손에 들은 약봉지를 힘껏 던지니 현가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약봉지를 피하는 순간 조정에게 천금 같은 총각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조정은 순간 허리와 연결된 칼집을 풀고 칼 손잡이를 두 손으로 힘껏 움켜쥐고 크게 휘두르니 허공에서 칼집이 칼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정이 되어 단검의 현관은 장검의 진왕 조정에 적수가 되지 못하고 살해되어 이렇듯 역사 속 현가의 암살 미수로 기록되게 되었던 것이다. 연씨가 연나라로부터 개출된 것은 성씨족보의 기본 원칙입니다. 연씨는 중국 범양에서 기출된 성씨라고 합니다. 범양이란 어디일까요? 왕후천 축국전을 인용합니다. 범양국을 살펴봅시다. 다음 사전에 중국어 사전의 발음을 그대로 베껴옵니다. 판양, 범양이라고 표기했는데 그 발음이 판양 혹은 한양이랍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범양은 바로 한양, 함양을 부르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위나라 멸망. 위씨들의 손자는 필공고의 후손들이다. 필공고는 주왕실과 동성인 희씨 성이다. 주무왕이 주왕을 토벌할 때 고는 필땅에 봉해졌다. 필만이 윗땅에 봉해진 후 11년 되는 해에 죽었다. 그때 홍공의 네 아들이 군인을 놓고 서로 싸워 당지는 내란에 휩쓸리게 되었다. 자, 이제 위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들을 살펴봅시다. 해왕 31년 기원전 340년 진조 제3 나라가 일제히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공격했다. 진나라의 장수 상왕이 속임수를 써서 위나라 장수 공자왕을 사로잡고 그 휘하의 군대를 습격하여 빼앗아 위군을 배퇴시켰다. 진나라가 상왕을 임명하여 동쪽으로 나아가 위나라의 서하의 땅을 빼앗아 그 경계를 황하에 이르게 하였다. 제와 조 두 나라가 여러 번에 걸쳐 위나라를 침략해 왔을 뿐만 아니라 위나라의 서울이었던 안읍이 진나라와 가까워서 위나라는 그 도성을 대량으로 전도했다. 공자혁을 태자로 삼았다. 상기의 위나라와 관련되는 지명 중 서하, 안읍 대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서하, 평안도 증산의 군명을 서하라고 합니다. 함경도 단천의 군명을 증산, 복주, 단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풍천의 군명을 서하성의 안주, 구을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풍천의 군명 안주는 위나라에서도 안읍과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이었습니다. 서하는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 경주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안읍, 위나라에서도 안읍과 안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영주, 밀성, 평원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임안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안주에 있었던 성인 발간시성이 안시성으로 이것이 환성이었던 것입니다. 대량은 또한 개봉이라고 했습니다. 개봉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제후국 위나라가 있었던 지역이 동경의 경주와 개경서울의 좌측 지역입니다. 관중의 진나라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개경 우측과 평양에 있었던 제후국의 조나라입니다.
초나라의 멸망. 평안도 이산의 군명을 초산이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정읍의 군명을 정촌 초산이라고 합니다. 초산이란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초산이 군명인 전라도 정읍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객관 서쪽에 있다. 설 위의 기문에서 두 권을 젖혀 쓰고 홀로 앉아 마음을 열어 외로이 읊조리면 소송하고 맷때리는 시끄러운 일은 아주 없어지고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 쏘이는 흥이 완연히 있으니 아정과 백성들이 공을 애모하여 공의 관양을 취하여 정자 이름을 낙성이라 하고 그 오래도록 공을 잊지 못하는 뜻을 붙인 것이다 하였다. 전라도 정읍의 누정인 정자 이름을 낙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낙양의 성이 낙성입니다. 낙양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여불이었고 이 낙양의 성인 낙성에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낙양에 여러 세력이 있었던 곳입니다. 고고천면의 수군관을 인용합니다. 오천은 어이어여 동남으로 벌려있고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합니다. 호남이란 동정호의 남부로 초나라가 동정호의 남부에 있었던 곳으로 고고천면의 수군가가 정확했던 곳입니다. 동정호를 배경으로 오나라와 초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상주의 여군을 인용합니다. 낙양역 주서쪽 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는 상기 위나라의 위윗 상국과 동일한 지명으로 천주와 천왕님이 계셨던 가까운 곳에서 낙양이 시작되어 오봉산의 낙산까지 낙양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223년 진나라 대장 왕정과 목문은 초나라 도성을 함락시키고 초왕 부추를 사로잡고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이후 초안지의 영웅 항우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연나라의 멸망. 주무왕의 이보 동생 소공석이 연씨의 시조입니다. 연씨가 탄생한 곳이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연씨는 중국 범행에서 개출된 성씨라고 했습니다. 연나라에서 연씨가 개출되는 것은 성씨족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범양이란 어디일까요? 다시 한번 왕오천 축국전을 인용합니다. 범양국을 살펴봅시다. 다음 사전의 중국어 사전의 발음을 그대로 베껴옵니다. 판양, 범양이라고 표기했는데 그 발음이 판양 혹은 한양이랍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범양은 바로 관중의 한양을 부르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연나라는 만중산으로 둘러싸인 한양장안에 있었으며 천산 종남산은 천조가 있었던 금강산이며 황하란 관중 황주에 흐른 한강입니다. 충청도 문의의 군명과 권치현역을 인용합니다. 일모산 연산이라고 합니다. 본디 백제의 일모산군이었다. 신라에서는 연산군으로 계칭하였고 고려 때에는 청주에 소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온양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연산, 북쪽 1위 지점에 있는 이 고을 진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온양의 군명을 온창, 온천, 탕정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신창의 군명을 온창, 굴직, 기량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온양의 군명 탕정은 탕왕이 자리 잡았던 상나라의 수도인 관중 지역으로 이곳의 진산이 연산으로 연나라가 한양장안의 관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227년 연나라 태자단의 사주에 의한 형과의 진왕정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진왕정의 분노는 대단했으리라. 강국 한저위 초를 멸한 진나라는 기원전 222년 드디어 지근거리 관중의 연산 너머의 연나라를 침공해서 연왕 희를 사로잡아 연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제나라의 멸망. 제후국 오나라는 금강산에, 제후국 제나라는 한라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후국 제나라가 바로 조선의 제주입니다.